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다리나 발 쪽에 정맥이 부풀어 올라 혈관 모양대로 울퉁불퉁 드러나는 증상,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남성보다는 여성, 그중에서도 40, 50대 중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성을 위협하고 있는 하지정맥류,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 속 날씨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지정맥류, 쉽게 말해서 다리에 파란 혈관이 튀어나오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젊은 층은 레깅스나 스키니진을 자주 입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중년 여성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실제로 하지부종은 남녀 환자 비율이 한 8대2 정도로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이유는 임신과 출산들이 이 여성들의 하지정맥류 발병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이 커지면서 혈액량이 증가되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골반에 있는 정맥에 압력을 가해서 하지정맥류의 발생을 촉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 나타난 이런 정맥류는 보통 출산과 동시에 곧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출산 시에 손상된 판막은 5에서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기능을 잃게 됩니다. 특히나 반복되는 출산은 근육벽의 탄력을 떨어뜨려서 하지부종과 정맥류를 더 쉽게 발생하게 합니다. 또 하지부종과 정맥류 같은 경우는 유전 확률이 높은데 여성에서는 50%, 남성에서는 19에서 20% 정도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유전될 확률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발병하는 나이도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한 10년 정도 빠르고, 그래서 여성에서는 한 40, 50대에 많이 나타나고요. 남성 환자는 5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네,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 비율이 현저히 좀 낮긴 하지만 네. 그래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남성들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나타나는데 원인은 노화나 또 과체중, 운동 부족과 또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혈관 수축력이 떨어지고 혈액이 역류하게 되어서 하지정맥류가 발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성은 대개 여성들에 비해서 근력이 좋고 또 자강 증상이 거의 없거나 미약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보다 늦게 인지하기가 쉽습니다. 이 밖에도 허리띠를 꽉 졸라매는 습관이 있으면 복부 혈액순환에 지장을 줌으로써 하지정맥이 상부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지에 머무르게 돼서 하지정맥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허리띠를 조이는 습관이 하지정맥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군요. 네. 또 요즘 겨울 산행을 즐기는 분들 많은데 산행 때도 주의하지 않으면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추울 때 다리에 무리를 주는 산행 자체가 혈액순환 장애인 하지정맥류의 발병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은 기온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또 근육이 경직이 되면 심장으로 돌아가야 할 혈액이 종아리나 허벅지 정맥 혈관에 고이게 돼서 하지정맥류가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너무 빨리 오르면 배 이상의 압력이 상승해서 하지정맥류가 더 생길 수도 있고요. 따라서 평지에서 빨리 걷고 오르막길에서는 천천히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겨울 산행 시 평지에서는 빨리 걷고 오르막에서는 천천히 좀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구체적인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발이 무거운 느낌이 나고요. 또 다리가 쉽게 피곤해진 것 같고 때로는 아리거나 아픈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또 저녁이면 다리가 붓는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오래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으면 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새벽녘에 종아리가 저리거나 아파서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겉으로 봤을 때는 피부에 거미줄 모양의 가는 실핏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병이 좀 더 진행이 되면 늘어난 정맥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서 뭉쳐 보이고 또 만지면 부드럽지만 어떤 것은 아프기도 합니다. 또 심해지면 피부색이 검게 변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피부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주변에도 생각보다 이 하지정맥류로 수술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꼭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건지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하지정맥류의 치료법으로는 표피정맥의 굵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하지정맥류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있으면 증상이 완화되고 붓기도 빠지게 됩니다. 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표피 정맥들이 거미발 모양으로 가느다란 이렇게 실핏줄들이 모여 있어서 미용상 좋지 않을 정도가 되면 대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은 실핏줄에 특수 약물을 주사해서 핏줄 내로의 혈액 흐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법이 이용이 되면서 주사가 불가능한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의 정맥류에도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표피 정맥들이 볼펜 굵기 정도로 굵어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수술적 치료로는 정맥류 혈관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지만 회복 기간도 아무래도 길고 또 피부 합병증도 발생률도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맥 판막 자체를 교정하는 비교적 또 고난도의 수술을 통해서 이런 회복 기간이나 합병증을 줄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치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이 다리에 고여서 피부가 썩는 피부 궤양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50세 중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네.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그전부터 생활 습관으로 예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력의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주무실 때 베개 등을 이용해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놓는 것들이 좋습니다. 또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을 돕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하체 운동 및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겠고, 평지에서 빠르게 걷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수중 운동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속에 있으면 수압 차이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운동하기보다는 자주 조금씩 움직이는 게 좋겠죠. 또 과체중이나 비만이라면 다이어트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체중은 다리의 혈관을 압박해서 혈류순환장애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인데요. 초기에 하지정맥류는 살만 빼도 진행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 힐을 신을 경우에는 1시간에 한 번 정도씩은 구두를 벗고 종아리와 발을 마사지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젊은 여성들 중에는 그런데 스키니진이나 뭐 레깅스 이런 거를 포기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래 서 있거나 뭐 스키니진, 레깅스 등을 즐겨 입는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입으면 하지정맥류를 예방 혹은 증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이 또 도움이 되는군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긴장된 몸을 풀어줄 수 있는 찜질과 온천이 하지정맥류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합니다. 더운 물에 다리를 오래 담그고 있으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하지정맥류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유전적 영향이 큰 만큼 가족력이 있다면 항상 주의 깊게 살피시고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